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몇 가지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명절 잘 보내고 계신지요? 명절에도 끊임없이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네, 설 연휴에 혹시 보실 영화들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기사인데 설 연휴 어떤 영화를 볼까? BIP 추천 비트코인 영화 3편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번 기사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부터 이제 매력적인 영화 소재임에는 틀림이 없죠. 2014년 비트코인을 통해 마약 거래를 중개하던 숨겨진 웹사이트 실크로드부터 이제 2017년 하반기 코인 투자 열풍까지 이야깃거리가 이제 적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영화 이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제작한 코엔 형제는 2016년 실크로드 사태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크립토라는 영화 제작 소식도 들렸다고 합니다. 이는 자금 세탁 적발 이제 전문 요원을 주인공으로 다룬 영화로 분노의 질주에 출연했던 배우 커트 러셀이 주인공의 아버지로 출연해 이제 화제를 모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비트코인을 다룬 영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역사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부터 베트남에서 제작된 이제 비트코인, 케이퍼 무비 등 다양한 작품이 손꼽히다고 하네요. 네, 케이퍼 무비란 이제 강탈과 절도 행위를 상세히 보여주는 범죄 영화의 하위 장르로 하이스트 필름이라고도 이제 불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추천한 영화가 이름 자체가 비트코인을 잡아라입니다. 베트남에서 2016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비트코인을 잡아라는 이제 2016년 제20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상영했던 작품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배경으로 한 이제 SF 액션 영화로 주인공인 수사관 다다는 인터폴 수배령이 내려진 해커 고스트를 잡기 위해 여정을 나선다고 하네요. 영화에서 비트코인은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쓰이는데 이는 현실을 반영하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거래자 익명성으로 인해 불법 거래에 악용되곤 하죠. 그러면서 하버드의 이제 교수인 케네스 로고프 교수는 비트코인이 자금 세탁 및 탈세와 같은 불법 용도로 쓰이지 않는다면 2028년은 100달러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100달러는 가뿐히 이제 뛰어넘었었죠. 네, 다음 영화는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베팅하라라는 미국의 2016년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베팅하라는 2014년에서 16년 비트코인이 만들어낸 풍경을 담은 역사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요. 뉴욕에 개설되었던 이제 비트코인 오프라인 거래소, 그리고 실크로드 사태,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수의 파산 시청,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찾으려는 당시 해프닝 등을 또 담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다큐는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겪는 우여곡절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합니다. 폭로 전문 웹사이트 위키리스크는 비트코인 채택과 미국 뉴욕주의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제 도입이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하네요. 2011년 이제 페이팔 송금망에서 차단되자 비트코인을 후원 결제 수단으로 채택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었다는데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2년 만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재단의 수석 과학자였던 이제 케빈 안드레스는 다큐멘터리에서 당시 나카모토는 위키리스크가 비트코인을 쓰면 안 된다는 메일을 또 보냈다고 하네요. 이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닉 스파노스가 설립했던 비트코인 센터의 파산 장면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뉴욕 증권거래소 바로 옆에 이제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당시 곤두박질치는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과 규제 공백은 비트코인이 거품이라는 주장에 또 힘을 실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2017년 12월 비트코인은 약 2만 달러까지 올랐었죠. 네, 마지막으로 추천한 영화는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아보기라는 미국의 2015년 개봉작입니다. 이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아보기는 비트코인으로 식자재, 커피, 비행기 표를 살 수 있는지 실험하는 과정을 담은 체험기라고 하는데요. 한 달 내내 패스트푸드만 먹었던 다큐멘터리 슈퍼 사이즈미의 제작자 모건 스펄록이 이제 만든 작품으로 CNN을 통해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스펄록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뉴욕 비트코인 센터에 방문을 하게 되는데,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베팅하라와 달리 이 작품에서 보이는 비트코인 센터의 분위기는 뜨겁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오프라인에서 경매를 벌이는 장면이 줄을 잇는다고 하는데요. 스펄록은 현장에서 비트코인 지갑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구매한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버티기는 무사히 진행되는 듯 했는데, 비트코인 결제가 가능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매점에서 식자재를 샀다고 합니다. 온라인 여행사 이제 익스피디아에서 항공권을 예약해 비트코인 채굴장도 방문하고 양자간 거래하는 전자화폐를 지향했던 비트코인 논문이 떠오른다고 하는데, 그 기쁨이 또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방문한 카페 음식점에서는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거의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하지 못했다곤 하네요. 네, 2015년인 거를 감안했을 때도 이때 이렇게 했다는 거는 대단한데, 아마 지금은 많은 곳에서 네, 암호화폐를 이렇게 구매 수단으로 옵션으로 추가한 곳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찍지 않을까, 만약에 찍게 되면 네, 그러지 않을까 네, 싶네요. 네, 이렇게 지금 세 편이 추천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아보기, 암호화폐에 베팅하라, 비트코인을 잡아라. 네, 저는 한번 이거를 봐야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일주일 살아보기 한번 네,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봐야겠네요.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기관 투자자들의 심리 분석이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기관 투자자들을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누면 이와 같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암호화폐에 대해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그룹, 두 번째는 암호화폐를 전문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다른 신흥 자산 운용 매니저를 평가하듯 암호화폐 매니저를 평가하는 그룹, 셋째는 암호화폐에 정통하며 기회만 오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려는 그룹. 당연한 일이지만 이 세 그룹이 가진 의문점과 목표는 서로 다르겠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시작 단계의 투자자들은 새로운 업계에 대해 배우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암호화폐를 처음 이제 접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이제 지나게 된다고 하네요.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의심이 들겠죠. 이후 다음 단계는 6개월간 암호화폐를 연구 및 학습을 하는데, 이때는 심리 상태가 낙관적이지만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일단 세 번째는 이후 12개월간 암호화폐의 모든 것을 파헤친 다음에 네, 향후 20년간 암호화폐에 전념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며 완전히 열정적이고 수용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디지털 자산 투자 여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개 1단계와 2단계 사이에 어딘가를 지나는 중이라고 합니다. 당장 암호화폐에 이제 투자할 생각은 없더라도 최소한 더는 암호화폐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이제 이런 얘기라고 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 3단계 네,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몇 단계이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룹은 전통적인 헤지펀드 실사 투자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부류에 속한 투자자들은 이제 부정적 리스크를 억제하는 동시에 잠재적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이들이 주목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은데요. 얼마나 오를 것인가에 집중하지 말고 얼마나 떨어질 수 있는가에 집중하는 것. 오늘날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수익만을 쫓지 말 것. 하향식, 상향식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아이고, 지금 코가 너무 막혀서 지금 죄송합니다. 좀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날 수가 있는데 좀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그룹은 암호화폐 전문 투자자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룹의 투자자들은 리스크가 조정된 고수익을 거두기 위해 어떤 매니저에게 맡겨야 할지 꼼꼼히 따진다고 합니다. 앞선 그룹처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파고든다고 하는데요. 개발자는 이제 새로운 연구 분석가로 뭐 이렇게 10년간 이제 암호화폐 연구는 놀랍도록 발전을 했는데,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펀드 투자를 하려면
기터브에 또 코드를 읽고 출시 전 제품을 테스트하고 다양한 개발자 커뮤니티와 교류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본질을 분석해내는 일이 이제 가능할까라며 합리적인 의문과 비판을 통해 계속해서 다듬어 나간다고 하네요. 이 세 번째 그룹은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자들로 오늘날의 암호 자산에 큰 관심을 보이는 동시에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는 동시에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최전방에서 포착할 매니저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이제 암호화폐의 기술적 측면과 교육적 측면에서 이제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전문 분야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들 대부분 암호화폐가 자신들의 투자 프로세스와 포트폴리오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더 이상 암호화폐를 무시할 수는 없고 암호화폐에서 완전히 손을 떼려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면 투자자들은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투자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것에 속하시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간에도 끊임없이 암호화폐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